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개강을 하고 조금은 피곤해진 것 같아요. 네, 우리 개강을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수님들, 선생님들도 힘들어하죠. 맞아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곡 어떤 곡입니까? 네, 오랜만에 합창곡을 가지고 와우. 왔어요. 제가 이전에 합창곡을 가져왔던 게 아마도 스티븐 포스터의 음악이었던 것 기억납니다. 같은데요. 네. 네. 오늘은 슈만의 민용을 위한 레퀴엠입니다. 제목에 레퀴엠이 들어있어서 진혼 미사곡, 그러니까 장례를 위한, 그리고 죽은 사람을 기리는 그런 미사곡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곡은 독창과 합창이 어우러진 형식을 취하고 민용이라는 여인의 죽음을 묘사하기 위해서 레퀴엠이라는 단어만 가져다 쓴 합창곡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목만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설명을 들으니까 네, 바로 오해를 풀 수 있어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작곡가 슈만 하면 전공자들에게는 슈베르트와 함께 아주 대단한 작곡가로 인식되어 있잖아요.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슈만의 이 유명한 곡들이 이름이 좀 덜 알려져 있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아요. 슈만 하면 떠올릴 만한 곡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슈만은 정말 이 독일에서 위대한 작곡가이고, 제가 최근에 슈만의 평전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정말 지금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슈만의 평전을 읽었습니까? 네, 네. 와. 그랬는데 네. 그래서 슈만의 대표곡을 들려드리자면요, 일단 어린이의 전경 중에서 트로이 메라의 꿈이라는 곡입니다. 뭔가 피아노 곡, 또 위대한 피아니스트 호로비츠의 연주로 익숙한 곡이실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곡이 방금 이야기한 호로비츠, 블라드미르 호로비츠가 연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작곡가가 슈만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강조를 좀 했습니다. 자, 들으면 아하, 이 곡이구나 하실 텐데, 이거 외에도 솔직히 슈만의 유명한 곡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한 곡만 소개를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곡과 곡을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또 이렇게 하는 코너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TV나 이런 데서 어떤 음악이 나오면요, 저거 들어봤는데 대충 어느 시대까지는 유추가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작곡가가 한 두세 명의 후보군으로 제 마음속에 추려져요. 하지만 도저히 무슨 곡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은 친구들이나 뭐 이런 주변에다가 음성 메시지로 그 멜로디를 따라서 불러서, 야, 이거 무슨 곡이냐,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검색창에 네. 그 음악 듣기 버튼만 누르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모르시는구나. 저보다 신세대신데.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엔사나 디사에 네네. 이 음성 버튼 누르면 네. 지금 흘러나오는 음악을 얘가 듣고 앨범명, 네. 작곡가, 연주자를 알려줍니다. 클래식도요. 클래식뿐만 아니라 모든 거. 지금 저를 못 믿는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첨단 시대에 그 음악이 나오는 거를 그럼 녹음을 해가지고 친구한테 보낸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미치겠네.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함을 해결하세요. 저는 그걸 몇 날 며칠을 막 생각해. 빰빠바밤빰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분명히 차이콥스키긴 할 텐데 막 이러면서 오늘 하나 저도 배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매력을 또 터트려 주시니까 제가 보기엔 알고 있었는데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아니에요. 정말 몰랐습니까? 네, 저는 가요만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클래식을 여러분. 이렇게 무시하시면 안 되는데 모든 앨범 지금 그 들어가 있는 앨범 다 소개가 나옵니다. 아, 예, 저희가 오늘 되게 좋은 대화를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곡을 들으면 그 연주자가 기억되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 코너를 통해서 작곡가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슈만의 합창곡에 대한 애정 컸다고 들었습니다. 네, 슈만이라고 하면 위대한 피아노 곡을 진짜 많이 남겼어요. 아까 연주해드린 어린이의 정경도 그렇고, 네. 뭐 유모레스크, 피아노 소나타, 피아노 협주곡 등. 그런데요, 이 합창곡에 대한 애정이 대단했던 게 슈만이 직접 말하기를요. 젊은 작곡가들이 가능한 한 합창곡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합창곡은 가장 높은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을 했다는데요. 그냥 제가 돌아봤을 때 이 사람의 목소리의 조화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악기라는 하나의 도구를 거치지 않고 사람의 몸에서 바로 나오는 소리들이야말로 가장 높은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고 슈만이 생각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네. 이 슈만도 여성의 목소리, 남성의 목소리 이렇게 혼성 합창을 위해서, 그리고 오케스트라 반주가 있던지 없던지 다양한 형태의 합창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오라토리오 페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슈만의 합창 음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될 텐데요. 슈만의 일생 동안 가장 인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소개는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우선순위에서 항상 좀 시장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소개를 드리는 민용을 위한 레퀴엠은요. 한국에서 이게 연주가 됐었나? 제가 자료를 찾아보지는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요즘 해외 여러 단체에서 많이 연주를 하고 있는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장르 중에서 슈만 떠올리면 솔직히 가곡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또 실력도 떠오르고요. 맞아요. 그러면 그 장르 중에서 합창 솔직히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슈만의 합창 사랑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겁니까? 맞아요. 슈만은 이미 5년 동안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인 괴테의 파우스트에 의한 장면들이라는 작품을 계속 작업을 해왔고요. 그렇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민용의 레퀴엠은요. 작품 번호 98B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품 번호 98B라면 A가 있기 마련이 있잖아요. 이 98A는요. 슈만이 작곡한 가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용이라는 여인과 하프너라는 남자의 이야기로 지어진 가곡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비극적인 것을 암시하는 듯한 멜로디들이 많이 들어있는 가곡집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가곡집에 이어서 이제 이 합창곡이 세트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연주자들이 이 가곡집 자체는 정말 연주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트, 이건 합창이니까 당연히 많이 연주되는 빈도가 좀 적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1849년에 작곡이 되었고요. 괴테의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는 작품의 여주인공 민용의 장례식 장면에서 가져온 가사입니다. 이 슈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라는 작품에 의해서 가곡을 9곡을 썼고요. 그 다음에 장례식 장면만을 소재로 이 합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과의 연관성을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민용을 위한 레퀴엠. 그러면 이 레퀴엠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작품 혹시 슈만 또 작곡을 했을까요? 네, 레퀴엠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진혼 미사곡이에요. 그렇죠. 죽은 이를 기리는 곡이고, 우리에게는 그 모차르트가 마지막으로 레퀴엠을 쓰다가 이제 생을 마감했는데 그것이 자기를 위한 레퀴엠이 되었다, 이런 약간 전설적인 이야기로 그 장르가 익숙한데요.
슈만은 세 곡을 썼습니다. 전통적인 진혼 미사곡 형식을 가진 레퀴엠은요. 레퀴엠 작품 번호 148번이 있고 오늘 소개해드린 괴테의 소설을 인용해서 작곡한 작품 번호 98B가 있고요. 그리고 작품 번호 90은요. 이제 가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레퀴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진혼 미사곡은 작품 번호 148이고요. 나머지 곡들은 그냥 죽음의 의미를 상징하기 위해서 레퀴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죽음의 의미를 상징하는 레퀴엠. 네. 이 클래식 작곡가가 레퀴엠을 작곡한다라는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의뢰가 들어와서 작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네. 어떤 종교 단체의 의뢰 또는 정말로 이렇게 슈만이 괴테라는 작가에게 아주 깊이 경도가 되어 있었는데 이 소설을 읽다가 이 민용의 장면에 정말로 심취해서 그녀의 감정을 기리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적절한 장르가 레퀴엠이라서 붙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돼요. 알겠습니다. 민용을 위한 레퀴엠은 합창과 5명의 솔리스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 작품 괴테의 빌레는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또 이 슈만 외에도 많은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작품 아닙니까? 이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책 얘기 많이 하네요. 그러게요. 예, 독서의 계절이 아직 안 다가왔는데 사실 개강의 계절이 왔지. 네. 네, 이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에서 정말로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네.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 아, 또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 그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뭐 이런 구절들 우리가 지금도 일상생활에서도 인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토벤과 슈베르트 그리고 후고 볼프까지 이 가사를 이용해서 가곡을 썼고요. 차이콥스키도 이 중에서 하나를 사용하였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곡입니다. 아, 이거 러시아어로 불렀네. 독일어로 네, 불러야 되는데. 이거 러시아어로 번역된 것을 차이콥스키가. 네. 그러니까 이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라는 소설이 얼마나 많은 음악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괴테의 빌레는 마이스터 수업시대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방대한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8권의 8장입니다. 저녁이 되어서요. 모두 과거의 홀로 들어가 민용의 위령 미사를 진행을 합니다. 민용이라는 여자가 죽은 거죠. 엄숙한 가운데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합창단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민용을 추모합니다. 신부님이 추모의 말을 끝낸 후에 베일을 들어 올렸는데요. 일행은 천사의 옷을 입은 채 잠을 자는 듯한 모습의 민용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비렐름이라는 남자만이 다가가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여행을 위해서 와 있던 이탈리아 후적도 다가가서 민용을 보았는데 그는 놀라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부르짖었습니다. 가엾으나이야 내 불쌍한 조카야. 민용은 이탈리아 후작의 딸이었고 민용이 사라지자 호수에 빠져 죽은 것으로 알고 지냈는데요. 이곳에 와서 장례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용의 장례 미사는 소년들의 엄숙한 노래와 합창단의 노래와 함께 일행 모두를 깊은 감정에 빠져들게 만들죠. 그러니까 민용이라는 여인의 장례식 장면인데요. 모두가 와서 슬퍼하고 그런데 정말로 아름답고 평안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여인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곡을 소개해 주셨는데 더 디테일한 가사가 궁금합니다. 네, 이 곡은요. 어떤 음반을 보면 그냥 곡 전체가 한 트랙으로 이어져 있기도 하고요. 네. 또 어떤 트랙은 이렇게 잘게 잘라져 있어요. 음, 그래서 첫 번째 곡은요. 평화로운 곳에 누구를 데려왔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쉬게 해주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네. 2번에서는
우리가 그녀를 여기로 데려오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라는 아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서는 하지만 저 힘찬 날개를 봐 하면서 빛이여 순결한 옷이여 그녀의 머리에서 금빛띠가 얼마나 빛나는지 아름답고 품이 있는지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4번에서 창조적인 힘이 그 앞에서 오래 살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녀가 여기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녀는 정원을 걸을 수도 없고 그녀는 더 이상 꽃을 모으지도 않아. 그녀를 위해 울자. 그녀를 여기에 머물게 하자. 이렇게 애통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서는 아이들아 다시 살아나라라고 하는데요. 이 살아나라라는 의미는 민용이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의 바람을 담은 거겠죠. 그리고 6번에서 아이들아 부지런히 살아가라 하는데요. 불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무려 6곡이나 이렇게 간추려서 소개하느라고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가사가 더 많았는데. 맞아요. 가사가 그렇죠? 더 많아요, 사실. 슈만이 남긴 레이캠 중에서 민용을 위한 예캠 특히 가장 자주 연주된다고 알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우리나라에는 지금 연주가 맞아요. 됐는지 지금 잘 자료가 많이는 없지만 유럽에서는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연주되고 네. 음반도 굉장히 거장지휘자들이 많이 남기셨어요. 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 편성이 이게 다양하잖아요. 다채롭습니까? 혼성 합창과 솔리스트가 있고 네. 또 오케스트라가 나오는 이 곡을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앞에 붙어 있는 가곡들과 연결해서 연주는 하지 않지만은 이 곡이 주는 특별한 어떤 감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이 곡을 피아니스트 정태양이 지금 연구하고 있다. 아, 그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썰입니까 진짜입니까? 사실입니다. 어허. 사실이에요. 사실 네. 제가 이 작품 번호 OP 98에 네. A에 있는 작품 9곡은 제가 다 연주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런데 이 98B에 민영을 위한 레퀴엠이 있다는 사실을 올해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실까? 이런 특이한 작품이 가곡 뒤에 붙어 있다는 것. 본인이 모른다고 다 모른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마 제가 그건 말씀드리자면 아니죠, 여러분. 저도 몰랐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여러분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약간 슈만의 발상이 너무 제가 신기했던 거예요. 저는 이 곡을 옛날에 EMI 앨범을 샀던 기억이 나요. 아, 빨간색에 기억이 나요. 어, 예, 이 디자인이 특히 기억이 나는 음악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앨범 발매가 많이 된 곡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에 샀는데 이렇게 알고 계셔 주니까 제가 되게 반갑습니다. 왜냐면 가곡을 9곡을 슈만이 이제 민용이라는 여인의 고향을 떠나와서 네.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모르고 서커스단에 입단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이 여인의 이야기를 쭉 독창 가곡으로 넣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장례식을 추모하는 장면을 합창과 오케스트라로 만들어서 삽입을 해놨다. 저는 이게 너무 특별하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가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애도하고 나중에는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찾자 이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애도하는 이 느낌을 이 곡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애도에 대한 여러 가지 섹션이 나눠진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잘 알겠습니다. 자, 민용을 위한 레퀴엠 지금 감상 포인트도 알려주신 것 같은데 네. 혹시 하실 말씀도 있습니까? 제가 이 곡을 7월에 한번 연주해 보려고 하니까 네.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고 그때 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이요. 네, 며칠입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아니 날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곧 있으면 4월인데. 그러게요. 극장은요? 극장은 여러분 하우스 콘서트라는 되게 특이한 포맷에서 이 곡을 연주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극장이 어디입니까? 대학로 예술가의 집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쯤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앨범으로 가져오셨습니까? 네, 시대 연주로 굉장히 유명한 지휘자 존 엘리엇 가디너와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에서 소개한 슈만의 민용을 위한 레퀴엠, 바리톤 윌리엄 데이즐리와
하나버 소년 합창단, 몬테베르디 합창단, 존 엘리엇, 가드너가 지휘하는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 연주로 지금 들려드립니다. 슈만의 민용을 위한 리퀴엠, 바리톤 윌리엄 디즐리와 하나버 소년 합창단, 몬테베르디 합창단, 존 엘리엇, 가드너가 지휘하는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이지련님, 슈만의 민용을 위한 레퀴엠, 비오는 날 최고의 곡이네요. 차 안에서 들으며 큰 감동 받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지금 비가 옵니까? 날씨 제가 딱 들어올 때는 되게 흐렸어요. 아, 제가 올 때는 비가 안 왔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군요. 비 오는 날 레퀴엠 기가 막힙니다. 하영님, 예전에는 슈만 때문에 클라라가 능력 발휘를 못한 것 같아 오해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곡을 많이 쓴 분이라는 걸 이 시간을 통해 잘 알게 되었어요. 비 오는 오늘 클래식과 함께 기쁩니다. 아, 이게 아무래도 슈만과 클라라 스토리 때문에 슈만이 좀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아, 그런데 당시에 클라라는요. 이미 슈만보다 더 어렸을 때 전 유럽 투어를 다니던 대단한 피아니스트 최고의 아닙니까?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슈만이 저 어린 친구 어떻게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칠까 하면서 따라도 하고 굉장히 그랬던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누구 정도 될까요? 한 유자왕? 만약에 여성 네. 피아니스트니까 그런 정도의 투어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 근데 또 클라라 이미지라 유자왕이랑 좀 안 어울리긴 하다. 좀 더 뭐랄까 섬세곡을 많이 연주하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느낌 자체가. 네. 자, 홍성아님, 와 최고, 너무 재미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한 80% 정도 대본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98님, 정태양님, 7월에 하우스 콘서트 기대하겠습니다.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 꼭 가고 싶네요. 지금 네. 이렇게 벌써 7월달 우리가 언제 기다립니까? 제가 이거 진짜 이 스포를 사실 하면 안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이러다가 안 하기만 해봐. 아니요, 할 거예요. 어제도 이 곡을 지휘해 주실 이제 지휘자님과 또 통화를 했었어요. 누굽니까? 그 장민혜 지휘자님이라고 네. 국립합창단에서 이제 부지휘자 하셨는데 윤희중 교수님 부지휘자를 하셨는데 아, 맞아, 기억나. 만난 적 있어요. 네, 이제 그 장민혜 지휘자님이 지휘를 해주실 거예요. 아니, 제가 서진 지휘자님 연결해 드렸는데 네, 그 맞아요. 작품 안 하십니까? 제가 로스니 계속 하느라고 근데 통화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했고 또 연락드렸죠.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 왜냐면 지휘자님 너무 따뜻하시고 네.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서진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허덕미님, 오늘 특별 방송 같아요. 잠깐이지만 태양님의 피아노 라이브에 정경님의 노래까지. 근데 아까 네. 제가 이제 부를까 할 생각을 해서 목이 안 풀린 상태에 불렀지만 키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부르면서 큰일 났다. 높은 키다. 높은 기다 했는데 우리 또 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피아니스트 정태양이 너무 센스 있게 우리 선생님이 탁 끊더라고요. 더 진행했으면 여러분 오늘 좋은 구경하실 뻔했는데. 허덕미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슈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또 슈만하면 클라라, 또 브람스, 아까 우리가 얘기한 슈베르트까지 네. 음악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작곡가 아닙니까? 네. 제가 오늘 이 곡을 생각하면서 네. 들었던 생각이 이 곡을 작곡하던 당시에 슈만이 정신질환이 굉장히 심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슈만이 막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런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즈음에 이런 종교적 형식을 띠고 있는 이 곡을 작곡했다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고 한 음악가의 인생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곡가와 작품을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딱 마주하게 되는데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곡가가 그 시대별로 네. 작곡한 작품 한번 살펴보시면 히스토리를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작곡자의 삶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밝은 곡을 작곡하는 건 네. 거의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레퀴엠이 나왔다 그랬을 때 이때 슈만이 지금 심정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감상을 하시면 조금 더 클래식과 가까워지는, 또 작곡과 가까워지는, 작품에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슈만의 민용을 위한 레퀴엠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작품입니까? 이제 스포를 하지 말라 달라는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그런 부탁을 하지 했습니까? 않도록 제작진 측에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네.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작진인데. 알겠습니다. 자, 스포를 또 하면 안 된다. 더 궁금하게 만들려는 그런 마케팅으로 생각하면서 아주 즐겁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마이노프 두 개의 소품 중 프렐류드 F장조,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최,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